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에서는 부정선거는 밝히고 또 방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돈의 시기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이후 우파 세력들이 좌절의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실정이죠. 지난 11월 3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대선 결과가 아직도 최종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선이 끝났지만 부정선거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한국에서도 지금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 문제는 결국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월 말, 늦어도 12월까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도 역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고 모든 선거가 종결이 됐는데 왜 아직도 결과에 승복을 안 하느냐, 9회 말 투아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이런 말이 있죠. Not over until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 9회 말 투아웃도 아니고요. 9회 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9회 초에 바이든이 이제 선거 결과에 1차적으로 이긴 것으로 나왔고요. 이제 공격은 다 끝났고요. 이제 9회 말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공화당 공격이 시작이 안 됐고요. 아마 1번 타자는 줄리아니 변호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성 변호사가 지금 라카룸에서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드니 파웰이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채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월 보궐선거에서 우파 승리를 다짐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요. 11월 17일 화요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주관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약칭 새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서경석 새한국 집행위원장이 주관이 돼서 시민단체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경석 집행위원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보궐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걸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파 진영이 총 결집하고 단결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플러스해서 애국 우파 단체가 하나가 되도록 우파 단일화를 위한 시민단체 총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이는 빅텐트를 치자는 말씀과 함께 보궐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우파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이날 주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가 이번에 밝혀지건 밝혀지지 않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기에는 감기약이 있고요. 독감에는 독감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거지 감기약이나 독감 백신으로는 코로나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파가 단합하고 단결하고 후보를 단일화하더라도 선거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는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가 혼동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선거제도가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파 단일화, 우파 총결집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지기, 자기 자신을 아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지피,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 선거제도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단합을 하고 아무리 단일 후보를 내도 결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좀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해서 아주 기량을 쌓아서 좋은 선수들을 다 뽑고 해서 딱 출전을 시켰는데 축구 경기 하는 줄 알았더니 축구 경기가 아니고 럭비였다. 그러면 그 럭비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정확히 알고 선거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선거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15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갖추어야 될 10가지 백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련해야 될 10가지 백신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정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주로 이제 공직선거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선거와 관련된 법률이 되겠죠. 그 첫 번째로는 전 현직 대법관을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맡고 계시고요. 시도의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그 지방의 법원장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관리를 맡았던 분이 그 선거에서 이상이 있다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소송을 또 심판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공정한 심판이 기대가 되지 않죠. 자신이 선거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을 또 심판하고 판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은 선거관리에서 손을 떼어라. 그리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제기되는 모든 선거 소송 그리고 당선 무효 소송을 아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 대선도 지금 모든 것이 사전투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참여를 높인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우편투표, 또 우리 같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렇게 투표라는 것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투표를 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투표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는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행위고요. 굉장한 국가 참정권의 발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유권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선거고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모든 합법적인 표를 카운팅하라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모든 표를 카운팅하라.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표를 카운팅하라는 것은 그 안에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엉망인 표도 다 카운팅하라는 거고 모든 리걸 보팅 즉 합법적인 투표지만 카운팅하라는 것은 거기에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현지 투표가 안 되니까 군 복무자라든가 또는 재소자에 한해서 옛날처럼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맞겠고요. 만일에 정의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없앨 수 없다 하면 관외 사전투표, 즉 우편을 이용한 관외 사전투표는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투표용지에 1, 2차원의 모든 바코드 사용은 금지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법을 무시하고 2차원 바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원이건 2차원이건 바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도미니언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것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떤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증거가 확보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투표용지에 바코드 또는 QR코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코드 또는 QR코드에 투표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 뭐가 들어갔다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미국 선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터치스크린으로 자기가 투표를 하고 나면 그것이 종이로 프린트가 되는데 달랑 바코드 하나만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투표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집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QR코드에 담겨서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이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투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지에 어떠한 형태의 바코드 또는 코드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요.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이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즉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그 투표함은 그 자리에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라는 거죠. 투표된 곳에서 개표를 해야 된다. 이 투표함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동할 때 사람이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차량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어디로 셀지 모르죠. 그래서 그 또 차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바꿔치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심하게 우려하는 것이 너무 오버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지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표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심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있던 곳에서 바로 개표를 하면 그 어떤 의심도 가질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지 못해서 사전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옮겨서 창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투표한 곳에 그대로 두자. 그리고 참관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보자. 그리고 거기에 CCTV를 달면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표함 보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투표지를 개수하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모든 투표지 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투표지 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가 결국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공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로요. 선거 관련 모든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는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일 6일 전부터 이런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모든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여론조사가 조작될 수 있고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을 해야지 여론의 힘을 빌려서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 모든 여론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다만 정당에서 선거를 위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면 정당에서는 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공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개표 사무원은 퇴직한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현직 교사, 현직 공무원 또는 은행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20, 30년 동안 국가에 봉사를 했던 공무원이라든가 교사 또는 군인들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개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투표장에는 투표한 인원을 정확히 계수할 수 있도록 CCTV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당일 투표장도 마찬가지로 입구와 투표함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아주 공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느 투표장에서 어느 투표구에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장의 모든 CCTV를 가리게 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는 단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특히 투표함에 넣는 그 위치에 CCTV를 잘 설치해서 몇 표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표소를 비춰서는 안 되겠죠.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는 것이 나타나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표소는 제외하고 입구와 그다음에 투표함 요 정도를 CCTV를 설치를 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번째로 지금은 없는 제도인데요. 선거가 끝나면 선거구의 10% 정도를 선정을 해서 선거 후 감사, 오딧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포스트 일렉션 오딧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지금 선거가 아주 열띠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 법으로 1, 2위 간의 표차가 득표차가 아주 적으면 예를 들어서 0.5% 또는 1.0% 미만이면 후보자가 그 재검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아주 근소하거나 또는 선거 결과 통계가 이상하거나 선거 기간 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던 것 그런 선거구를 또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낙선한 후보가 선거 소송을 제기한 그런 선거구를 대상으로 해서 포스트 일렉션 오딧 즉 선거 후 감사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좋겠죠. 법을 개정 안 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정당, 시민단체도 얼마든지 참관인을 통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참관하는 참관인들에게 수동 개수기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건데요. 이 개수기를 가지고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을 때마다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그 투표구에서 투표하신 인원이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1시간 단위로 이것을 집계를 해서 시간 단위로 발표를 하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도 시간 단위로 투표 인원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서 아주 손쉽게 또 명확하게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사항을 내년 4월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10가지를 다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그 10가지는 차츰 이제 부정선거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시행되리라고 보고요. 우선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초점으로 맞췄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3가지만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면 A라는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벌써 여기서부터 부정선거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결코 공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는 언론에서도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주문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재자 투표를 제외하고 모든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사전투표 후에 어느 창고에다가 출입을 제한시켜 놓고 CCTV로 감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지만 CCTV가 24시간 작동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CCTV가 꺼져 있는 기간도 있을 거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의심을 받을 일을 피해라.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투표하면 절대로 이동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이 기회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10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정당 또는 시민단체 참관인들에게 이 수동식 개수기를 나눠줘서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한 분씩 카운팅을 해서 이것이 시간 단위로 또 전국적으로 모이면 정확한 투표인이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진 투표지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원천적인 차단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정선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10가지 새로운 백신을 소개해 드렸고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우선 급한 대로 3가지 사항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일 마지막 거 우리 시민단체 또는 야당에서 참관인들에게 이 개수기를 나눠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개수기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건 좀 좋은 거라서 5,000원인데요. 이게 5단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투표소에서는 4단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에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모든 투표소에 개수기를 2개씩만 나눠주면 되겠죠. 만일 사전 선거가 있다면 2개, 사전 선거가 없다면 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 선거를 없애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정확한 투표 인원을 카운팅할 수 있는 개수기를 각 투표구로 나눠줘서 정확한 투표 인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선거가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대선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정선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는 것도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 제도를 갖는 것보다 더 시급한 안보 현안은 없기 때문에 장군의 소리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아주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팩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파 후보 단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제도,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서 10가지 백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선거제도를 위해서 반드시 법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참관인들이 카운터기를 가지고 개수를 함으로써 투표 인원은 우선 정확히 맞추자. 이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장군의 소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